또 고객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황이 생겨요. 그 상황이 나왔을 때 그 상황 대처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또 다른 상황이 나와요. 딱 그걸 캐치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이거 하면 되고요, 이거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세요. 다음 상황 만들어가면서 개인 콜을 그렇게 계속 유도하는 거죠. 다음 상황을 만드는 거. 그래야 돈을 벌거든요. 그것만 딱 끝내려고 하면 돈 못 벌어요. 안녕하세요 기사님. 시청자들 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양 김포를 담당하고 있는 컴닥터 전준영 기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와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컴퓨터 AS 기사로 시작한 게 아니라 삼보컴퓨터라는 예전에 있던 컴퓨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설치 기사로 일을 하다가 AS에 관심이 있어서 AS팀에서 어깨너머로 컴퓨터를 배우다 AS팀에서 너 이제 컴퓨터 잘한다, AS 해보자. 그래서 AS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컴닥터 기사까지 오게 됐죠. 스타리아로 지금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이렇게 큰 차 안에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 있죠? 현재 AS 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다 들어있어요. 파워부터 메인보드, 케이스도 종류별로 다 있고 인텔 라이젠 세대별로 다 들어있고요. 하드디스크도 종류별로 다 있고 파워 500, 600, 700, 800, 1000까지 다 들어있고 쿨러도 종류별로 다 들어있습니다. 순행부터 공냉까지 이 차 안에 없는 건 없어요. 케이스도 종류별로 다 가지 다니고 하다못해 완제품도 가지 다녀요. 아예 조립을 해서 새 것도 하나씩 가지 다니고 중고도 세대별로 인텔 6세대, 8세대, 9세대 종류별로 다 있기 때문에 거의 현장에서 수리 못하는 컴퓨터는 없어요. 현장 수리를 꼭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첫째, 상담원이 상담을 할 때 현장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상담원들한테 맞춰서 현장 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현장 수리를 해야 취소라든가 리스크가 적어요. 입고했는데 고객이 갑자기 전화해서 수리 안 할래요, 취소할래요, 도로 갖다 주세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입사 처음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부터 현장 수리를 해야겠다. 자재를 많이 확보했고요. 자재를 확보한 뒤로부터는 제 급여도 많이 올랐죠. 예전보다는.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고객한테 이거 메인보드 고장이세요 고객님, 그거 제가 가져다가 수리할게요. 그러고 수리하려고 하면은 전화가 와요. 저 기사님 저 수리 안 할래요, 취소할래요, 도로 갖다 주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첫째, 요즘은 고객님들이 신뢰를 하진 않아요. 가져가면은 고객님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부위가 고장이 났고 어떻게 불량이 났는지 현장에서 부품 가져다가 바로 고객님 앞에서 수리에 내려서 딱 정상 작동하는 거 보여드리면은 고객님들이 되게 신뢰하고 또 다음에 저를 계속 찾아요. 근데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거의 현장 수리를 진행합니다. 월 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 나오시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 평균으로 보면은 한 1100선이요. 그리고 많이 번 건 저번 달에 한 1130 정도 벌었어요. 수익 구조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 모든 게 준비되고 모든 게 갖춰져 있으면은 돈 많이 버는 거고, 그러니까 또 이게 이 일을 또 시작한다고 했을 때 기사들한테 제가 많이 초보 기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재 확보를 많이 해라. 부품 확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많이 들고 다녀야 되고, 일단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알 없으면은 못 싸워요. 그렇듯이 저희도 AS 하는 데 있어서 자재, 부품 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소프트웨어들도 있어요. 자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들도 아주 무궁무진한데 그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보 기사들 보면은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자재 확보하는 거 그리고 소프트웨어 가지 다니는 거 없어요. 가지 다니는 게. 저도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자재 부분에서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부족한 게 많은데 아직도 연구하고 아직도 계속 찾고 있어요. 이거는 끊임이 없어요. 이 일은. 수입이 비교적 꾸준히 유지되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 유지되는 거에 컴퓨터의 시스템이 도움이 많이 되시는가요? 컴닥터의 시스템이 많이 도움이 되죠. 그 시스템에서 살아남으려면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일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벌고요. 더 열심히 일해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은 컴닥터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스템 안에서 일하면은 돈 못 벌 수는 없어요. 더 높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나 습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거의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나름. 소프트웨어가 많아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거의 지금 아직도 부족해요. 그리고 끊임이 없어요. 이거는. 이 컴퓨터는 계속 발전하고 소프트웨어도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서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고 공부 하나 하면 뒤처지고 계속 소프트웨어도 알아서 자기가 확보해야 되고 그 소프트웨어로 고객을 납득시켜가면서 돈을 버는 거고. 하루 일과는 어떻게 흘러가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정도 기상해서 수리도 좀 하고 그 전날 보통 제가 집에 들어오면은 1시, 2시 정도 돼요.
밥 먹고 그러면 한 2시 반 정도 취침하고 한 7시 정도에 일어나서 노트북 같은 거 윈도우 깔 일 있으면 한 7시에 일어나서 윈도우도 깔고 정리하고 밥은 못 먹어요. 그것도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바로 9시부터 이제 콜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처럼 이제 일을 나가고 본사 또 자재 가지러 갔다 오고 본사 입고하고 그러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또 한 12시 1시경? 저 같은 경우는 콜이 계속 들어오고 또 개인 콜도 계속 전화가 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짬나는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해요? 돈 벌려면.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뭐 1,000 이상은 버는 거겠죠. 남들이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 대비 노력 대비 하면은 이 수입이 결코 많지 않은 수입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저는 욕심 같아서는 더 벌고 싶어요. 더 벌 거고요 앞으로. 하루에 보통 그러면 몇 건 정도의 오더가 들어오고 수리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적은 날은 한 6건? 본사에서 주는 일반 콜 양이고요. 개인 콜까지 따지면은 하루에 한 9개? 많은 날은 10개 이상 뛰는 날도 있고요. 저는 호떡집에 불나듯이 많이 뛰고 많이 벌어요. 고객 집에 가서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는 적당히 벌어서 고객한테 인정받고 고객한테 신임 얻고 그 다음 콜 거기 신경을 많이 써요. 지금 많이 버는 것보다 고객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고객을 내 사람 만들어서 이 고객이 나를 안 떠나고 계속 찾는 거예요, 저를. 이 신임이 쌓이면 나중에 한 3, 4년 뒤에 가서 고객님 이제 쓸 만큼 쓰셨는데 저한테 조립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100% 조립합니다. 또 2, 3년 지나서 또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또 수리해드리고 그럼 한 고객이 보통 한 10년 가요? 10년 이상. 옛날에 제가 삼보에서 근무했을 때도 보통 한 고객 거의 10년 이상 저하고 계속 전화하고 연락하고 수리받고 수리해드리고 그러면 또 저는 이제 수익 구조를 맞추는 거고 한 집에 가서 많이 버는 것보다 적당히 벌고 신임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이 신임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돈 벌어요. 그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수리 작업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다 똑같아요. 하나하나 모든 작업이 다 기억에 남아요. 꼬집어서 뭐 어느 하나가 기억에 난다는 게 아니라 일하다 보면은 딱 차 끌고 지나가면 어느 집 고객님 댁 지나가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서 뭐 했지? 며칠 전에 뭐 했지? 또 차 끌고 지나가다 보면은 이 집 지나가면 내가 몇 달 전에 이 집에서 무슨 작업했지? 제가 다니는 길목마다 다 기억이 나요, 저는. 딱히 하나가 기억난다는 게 아니라 돌아다닐 때마다 지역 어느 집 갈 때마다 기억나고 어느 집 가보면 옆집에 이거 내가 저번에 수리했지? 뭐 했지? 그런 식으로 기억이 나요. 제 목표가 그거였어요. 처음에 이쪽 고양림포 들어왔을 때 여기 내가 다닌 지역에 내가 한 번이라도 간 고객은 다 싹 내 고객을 만들어서 내가 이 지역을 점령해버리자 그런 마인드. 처음 보시는 이제 고객들 소통하실 때 뭐 노하우가 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고객님들을 편안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요. 고객이란 단어를 잘 안 써요. 가면은 저보다 나이가 좀 많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어머님 아니면 아버님 이게요 뭐가 문제신데요? 어머님 이거는 뭐가 불량이신데 이건 이렇게 하면 좋고요.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또는 뭐 이런 회사 같은 데 오면은 그냥 고객님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친숙하게 과장님, 부장님, 대리님. 이 대화할 때 이 단어 자체가 좀 쓸 때 편안한 단어, 다가설 수 있는 거. 어머님, 아버님.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들 같은 사람.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단어 쓸 때. 그리고 아이 컨택을 많이 해요. 방문해서. 눈을 보고 친근감 있게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얘기할 때도 좀 경직된 분위기보다는 제가 아주 스스로가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컴퓨터 관리에 대한 뭐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로 많이 알려주시나요? 주로 컴퓨터는 습기, 먼지 보기 취약해요. 그래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올려서 쓰라 그래요. 밑에서 쓰는 게 아니라 먼지는 위에서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특히 컴퓨터는 모든 게 다 이 팬이 돌아가기 때문에 진공청소기랑 똑같거든요. 그럼 밑에 깔리게 되면은 먼지가 밑으로 내려와서 컴퓨터가 다 흡입을 해서 먼지가 안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먼지로 인해서 쇼트. 방금 전에 이것도 지금 쇼트난 증상인데 이런 것도 컴퓨터를 위로 올려놓아서 쓰시면은 그런 증상을 좀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이거 뜯어서 청소하지 말라 그래요. 차라리 저 불러서 수리하시는 게 낫다 그러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화면보다 메모리 한번 뺐다 껴보시고 그래서 안 되시면 부품 불량이니까 저 부르셔서 해결하시라고 그렇게 안내해드려요. 무조건 이제 뭐 방문해서 뭐가 고장이에요, 뭐가 고장났어요 수리비 청구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고객님한테 뭐 한번 해보시라 그러고 방문해서도 AS 하고 나서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 해결 방안 이런 게 있다고 다 안내해드리고 진짜 고장났을 때 저를 부르라 그래요. 그러면 수입적인 면에서 외래 나중에 더 훨씬 더 좋아져요. 현장에서 정직한 수리 견적과 고객 신뢰를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그치. 내가 생각하는 정직한 견적은 고객이 인정하는 거. 고객 앞에서 요거 뭐 메인보드 또는 뭐 파워보드 이거 불량이에요 라고 말씀드리고 수리비가 조목조목 하드디스크 교체비는 얼마고 뭐 윈도우는 얼마고 프로그램 설치비 얼마인데 하시겠어요? 해가지고 고객이 네 인정하면은 그게 정직한 견적이죠. 고객이 인정했으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죠. 고객이 인정하게 만든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계속 얘기해야 되고 고객을 납득시켜줘야 되고 그게 정직한 견적이죠. 고객 앞에서 수리해야 되고 고객 신임을 얻어야 되고 고객을 신임을 얻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 그게 정직한 견적 아닐까요? 컨덕터 시스템 중에서 가장 만족하는 지원 서비스나 혜택이 있으실까요? 무엇보다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일 안 가도 된다? 그냥 업무 끝나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정산 끝. 그리고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이제 뭐 본사에 가는 경우는 자재 가지러 가는 경우, 또는 입고한거 회수해서 고객 갖다 주기 전에 내가 필요로 할 때 본사에 갈 수 있다는 거. 매일매일 가는 게 아니라 출근하듯이. 최근 수리 시장에서 느끼는 변화나 달라진 트렌드가 좀 있을까요? 이제 윈도우 10이 10월 13일인가 10월 달부로 윈도우 10이 종료가 돼요. 업데이트가 종료되고 단종되면서 이제 윈도우 11로 넘어가거든요. 윈도우 11로 넘어감에 있어서 이제 대부분 고객님들이 이제 윈도우 11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윈도우 11이 설치가 되는 컴퓨터도 있지만 또 윈도우 설치 불가능한 컴퓨터들도 있어요. 윈도우 11 설치가 불가능한 컴퓨터들은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윈도우 11을 설치해야 되겠죠. 또 내년에 윈도우 12가 나온다고 하니, 또 윈도우 12 같은 경우는 AI 기반이거든요. 웬만한 메인보드는 AI 기능이 사용할 수 없대요. 메인보드도 어떤 걸 써야 될지 또 저희도 연구를 해야 되고, 현재 윈도우 11 기반은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트렌드라기보다는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뭐 윈도우 11 설치가 안 되면 하드웨어 교체하면서 윈도우 11을 좀 루프스로 개조해가면서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또 비용 청구해서 받으면서 그렇게 또 바뀌겠죠, 시장이. 윈도우 11 기반으로. 윈도우 10 기반이 10월부로 끝나니까요. 이 일에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끈기, 노력,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들은 뭐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끈기와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컴퓨터라는 게 한번 수리를 하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자재를 바꿔도 안 되고 뭘 바꿔도 안 되고 뭘 바꿔도 안 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저번에 한번 잡힌 게 있는데, 거의 집에 가서 9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4시까지도 해결을 못했어요. 잠도 안 와요, 해결할 때까지. 근데 그걸 해결해야지 잠이 와요. 그걸 해결한 다음에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거야. 그걸 해결하면 내 거가 되거든요, 이제. 그 모든 기술력은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끈기 있게 노력하고 붙잡아서 해결을 하고, 그럼 그게 진짜 내 거가 돼요. 그런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없으면 일 못해요. 하다가 에이 안 해? 때려쳐? 이러면 절대로 이 성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직업은. 컴퓨터 수리 기사 그리고 컨덕터를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이제 후배 기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다른 직업도 저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시작할 때 이 일 아니면 진짜 나는 먹고 살 게 없다,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쉽게 설명하면 목숨 걸고 시작해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시작하면은 이 일은 3개월도 못 버티세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힘든 만큼 대가는 와요. 때문에 자질도 있어야겠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기술력도 많이 습득하셔야 되고, 자재 같은 것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려면 선배 기사님들을 많이 알아둬야 돼요. 처음에 입사해서 선배 기사님들을 보면 인사도 하고 물어도 보고, 선뜻 먼저 이 일은 먼저 다가서는 사람이 도는 거예요. 뒤에서 뒷짐지고 있으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가서, 고객한테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인 사람이 이 일을 오래 하고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소극적이면 절대로 우리 컴퓨터에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선배 기사들 만나면 막 바지가랑이를 잡아서라도 물어보세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제가 경험인데 많은 선배 기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저희 먼저 오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좀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적극적이신 분, 그런 분들한테 추천 많이 드려요. 소극적이신 분들은 많이 힘드세요. 또 고객도 많이 상대해야 되고, 사람 상대하는 일이라. 이건 서비스업이에요. 솔직히 이건 엔지니어인데 기술직은 아니에요. 기술은 나중이에요. 서비스가 먼저니까. 고객 상대하고 친절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돈 많이 법니다. 열심히 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컴퓨터 문제로 고민 중인 고객분들께 믿음직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컴닥터를 언제나 믿고 신뢰해 주시고, 그 신뢰에 대한 보답으로 열심히 일해서 주말이고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방문해서 바로 고객님 원하는 시간에 깔끔하게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